모계는 연주 진류군 평구현 출신으로 어려서 현의 관리가 되었는데 청렴함과 공정함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란을 피해 형주로 피난을 갔으나 도착하기 전에 형주의 지배자인 유표가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에 어둡다는 말을 듣고는 남양군 노양견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당시 연주를 다스리던 조조가 이 사실을 알고는 모계를 불러 지중 종사로 삼으니 모계는 조조에게 지금 천하는 붕괴되고 나라의 주인은 수도 밖을 전전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굶주림으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 도성에는 1년을 넘길 만한 식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백성들은 영토를 안정되고 공고히 지킬 마음이 없으니 나는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원소와 유표는 비록 백성들이 많고 세력이 강성하지만 이들 모두는 천하를 다스릴 만한 원대한 생각이 없으며 기초와 근본을 세울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무릇 전쟁이란 정의를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하지 재력만으로는 살고 있는 곳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응당천자를 받들고 신하답지 못한 신하들을 호령하며 농경에 힘쓰고 군수물자를 축적하십시오. 이와 같이 한다면 패왕의 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에 조조는 모계의 건의를 공경히 받아들이고 그를 막부의 공조로 전임시켰다고 합니다. 조조가 사공과 승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모계는 동조의 속관이 되었고 채영과 함께 관리 선발을 담당했는데 모계가 추천하여 채용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청렴하고 정직한 인물이었다고 하며 물론 모계도 완벽하진 않았기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사람들을 걸러낼 수는 없었으나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모계에게 걸러져서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계는 자신이 솔선수범하며 항상 검소하게 행동해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했기에 천하의 선비들 중에서 청렴함과 절약을 스스로 힘쓰려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계로 인해 검약을 숭상하는 풍조가 생겨 비록 고귀하고 총애를 받는 신하일지라도 법도를 뛰어넘는 수레와 의복을 사용하지 못했기에 조조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이니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라고 감탄하며 모계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조비가 오관 중랑장이던 시절 그가 몸소 직접 모계를 찾아와 자신의 친족을 추천하며 인사청탁을 했으나 모계는 조비에게 노씨는 직분을 지킴으로써 다행히 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물은 다음에 진급할 차례가 아니니 이 때문에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의 청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의 대군이 업성에서 돌아온 뒤 관청의 합병을 의논하게 되었는데 모계는 앞서 조비와의 일화에서도 보았듯이 다른 사람의 청을 받아들이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모계를 두려워하며 어렵게 여겼고 그로 인해 모계가 속해 있는 동조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조를 찾아가 과거에는 서조가 위에 있고 동조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조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으나 조조는 그것의 실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는 동쪽에서 뜨고 달은 동쪽에서 가득 차오른다. 무릇 사람이 방향을 말할 때도 동쪽을 먼저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동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냐 라고 일갈하고는 서조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오한 정보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뒤 노획한 기물을 신하들에게 나눠줬는데 특별히 모계에게는 흰색 병풍과 흰색에 기대는 의자를 하사하며 그대에게는 옛사람의 풍모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기물을 내리는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계는 우운사로 승진하였고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상서봉야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뒤 다시 관리 선발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조조는 태자 자리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적장자인 조비보다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조식을 더욱 총애하였기에 여러 신하들에게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계는 비밀리에 조조에게 근래의 원소가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가문이 패망하고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태자의 폐립은 중차대한 일이니 마땅히 신하의 말을 들어 결정할 일이 아니옵니다. 라고 간언했다 합니다. 이후 여러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계가 일어나 변소에 가자
조조는 눈빛으로 그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고대에서 말한 국가의 사직이며 나의 주창이요 라고 말했는데 이는 항상 자신을 위해 조언을 해주는 모계를 칭송한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모계의 조언 이후에도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했기에 조족은 내부는 조비를 지지하는 세력과 조식을 지지하는 세력이 나뉘어 있었고 세력과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적장자인 조비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계는 여기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조식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들 또한 조비를 지지하는 세력과 다를 바 없었던 데다가 특히 조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정의가 이와 별개로 모계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모계와 친한 동료였던 최염이 참언을 당해 파면되고 노비가 되었다가 조조의 명으로 자살하게 되자 모계는 최염을 죽게 만든 조조의 행동을 마음속으로 불쾌해했는데 이를 알아챈 정의는 모계가 꼬투리 잡힐 만한 행동을 하자마자 곧바로 조조를 찾아가서 모계가 외출했을 때 얼굴에 자잘을 한 반역자를 만났으며 그 처자식이 모두 관청의 노비가 되었기에 모계는 이를 보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이 일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일러 바쳤고 이에 조조는 매우 분노하며 모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종료가 모계를 신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는 모계를 꾸짖으며 얼굴에 자잘을 한 노비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대답하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에 모계는 자신을 변호하였고 증거에 의지해 시비를 판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만약 자신의 말에 거짓이 있으면 죽어도 좋다고 답변했다 합니다. 게다가 중신이었던 황계, 화읍이 나서서 모계를 옹호해 주었는데 화읍은 당시 모계가 실제로 조조를 비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조건 모계를 처벌하려고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조조를 찾아가서 모계가 진실로 윗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그는 반드시 처형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모계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진술한 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양자를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이 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지금 군사에 관한 일이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곧바로 조사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화읍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그로 인해 모계를 죽이지는 않고 파면만 시킵니다. 그리하여 조조를 위해 개같이 일했던 모계는 관직에서 쫓겨나 집에서 쓸쓸히 있다가 눈을 감았고 조조는 모계가 죽자 미안해졌는지 그에게 돈과 비단 등을 내리고 그의 아들 모기를 낭중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모계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베옷을 입고 야채만 먹었고 형의 홀로 남은 아들을 보살피며 매우 독실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사받은 상이 있으면 자신의 일족 중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현영장에 따르면 모계는 아량이 넓고 공정하여 관직에 있으면서도 청렴하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재 등용을 관장할 때는 올곧고 실속 있는 사람들을 뽑고 화려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내쳤으며 겸손하게 양보하는 사람들을 승진시켰고 아부하여 당파를 만드는 사람들을 억눌렀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관리들 중에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 공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재산이 풍족한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 오래도록 뽑지 않으니 천하가 순조롭게 다스려졌고 신하들 중에서 힘써 노력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모계를 평가하길 모계는 청렴하고 공정했으며 행적이 맑았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모계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